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건강과 젊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에 좋은 식습관이라도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거나 실천하기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식사 계획과 루틴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매직 스푼입니다. 이 책은 음식이 곧 약이라는 전통 한의학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채식 한약국을 운영해온 이현주 한약사가 20여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배운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책인데요. 음식에 들어있는 노화 방지 성분들과 유해 성분들, 관련 의료 지식을 쉬우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맞는 음식 처방 레시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시피에는 조리법이라는 뜻과 함께 처방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책에서 소개하는 레시피는 맛과 건강이라는 단순 목표보다는 몸의 염증 제거,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불면증, 변비 등 다양한 질병과 증상을 완화, 개선, 치유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박사는 이 책의 음식 처방 레시피대로 한 달만 충실하게 먹어도 대부분 병증이 완전히 낫거나 현격히 완화되는 것을 임상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염증 잡는 강황 라떼. 음식을 통해 병을 고치려면 무조건 건강만 따질 게 아니라 맛도 고려해야 해요. 맛이 있어야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맛있어서 자꾸 먹고 싶다면 저절로 병이 나을 테니까요.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노화를 방지하면서 염증 관리도 해주는 강황은 매일 챙겨 먹으면 좋은 필수 식재료예요. 저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컨디션이 자꾸 떨어지면서 몸에 여기저기가 쑤신다고 하면 강황 라떼를 하루에 2번 꾸준히 마시라고 권한답니다. 전 세계 강황의 80%를 소비하는 인도는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예요. 강황에 들어있는 노란색 커큐민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에서 발견되는 아밀로이드판의 형성을 막아주는 덕분이죠. 생강황은 보통 생강 대용으로 사용하지만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렵고 빠르게 대사되기 때문에 가루나 추출물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밥물에 한 작은술을 넣어 노랗게 강황밥을 지어도 좋아요. 기름이나 견과류와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면 당뇨, 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도 완화되고 관절 통증에도 도움이 돼요. 강황과 비슷하게 생긴 생강도 염증을 다스려주고 소화 기능을 높여주는 가정 상비약 같은 존재예요. 생강 시럽은 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혈액 속에 뭉친 독소를 풀어주는 작용을 해요. 생강즙에 레몬과 죽염을 넣어 마시면 멀미하듯이 어지럽거나 메스꺼리는 증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껍질째 조리해도 무난하지만 껍질을 벗기면 따뜻한 성질이 한층 더 강해져요. 관절염, 인후염, 위염으로 고생하는 중이라면 강황 라떼를 하루 2번 따뜻하게 마시면 좋아요. 레몬즙을 곁들여도 좋아요. 몸에 열이 많다면 계피가루는 빼고 생강가루의 양을 줄이세요. 강황 라떼 만들기. 재료: 생강가루 2분의 1 작은술,
강황가루 2분의 1 작은술, 계피가루 2분의 1 작은술, 죽염 2분의 1 작은술, 조청은 취향껏, 아몬드 밀크 또는 다른 비건 밀크 200에서 250ml. 만들기. 따끈하게 데운 비건 밀크에 허브가루와 죽염을 타서 드세요. 매일 한 잔씩 따끈하게 드세요. 염증이 심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하루에 2잔 드세요. 기상 직후 간을 위한 디톡스 워터. 매일 아침 밤새 일하느라 고생한 간을 위로해주는 디톡스 워터로 건강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꿀 또는 죽염, 천일염으로 대체 가능. 죽염을 조금 넣어주면 레몬의 강산성을 중화해 속쓰림과 치아의 에나멜층이 벗겨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꿀의 효능과 자죽염의 효능이 더해지니 일석이조겠지요. 하지만 요즘 기후변화와 살충제 독성, 침입종들 때문에 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 되도록 꿀 대신 죽염을 사용하면 좋겠어요. 여기에 통증과 염증을 다스리는 강황을 추가하세요. 강황은 우울증과 불안을 다스리고 장내 나쁜 미생물을 추적하여 제거해주는 든든한 아군이에요. 이것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디톡스 워터 만들기는 끝. 레몬은 전통적으로 자연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톡스 재료로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젊음과 아름다움, 건강을 한 번에 가져다 줘요. 매일 마시는 물이니 취향에 따라 자기 입맛에 맞게 조제하는 게 좋아요. 레몬 껍질에는 레몬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요. 레몬 껍질의 항균 물질은 구강질환과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항산화 물질은 면역 체계를 바로잡아 질병의 위험을 줄여줘요. 또 담즙산이 잘 배설되도록 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담석까지 제거해줘요. 레몬 껍질 즐기는 레시피. 레몬 껍질을 살짝 구워 샐러드나 요거트에 토핑하기. 껍질을 말린 후 믹서기에 돌려 분말로 분쇄한 다음 양념장 샐러드에 토핑하거나 소금, 후추와 배합하여 레몬 소금 후추를 만들어 사용하기. 레몬 껍질을 가늘게 썰어 말린 후 따뜻한 물에 우려 차로 마시기. 밀폐 유리병에 담아 보관할 것. 디톡스 워터 만들기. 재료: 레몬 2분의 1, 강황가루 3분의 1 작은술, 죽염 또는 천일염 2분의 1 작은술, 온수 200ml. 만들기. 레몬을 착즙한 후 강황가루와 죽염을 미지근한 물에 잘 섞어 마셔요. 취향에 따라 양을 조절하세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 수치를 낮춰줘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므로 매일 챙겨 먹으면 노화 방지에 아주 좋아요. 특히 커큐민 성분은 염증을 억제 완화해서 관절염, 류머티스, 알레르기, 심장병, 암 등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있어요. 다만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해요. 하루 섭취량은 400mg 정도가 적당해요. 강황과 함께 혼용되는 울금은 같은 생광과에 속해요. 둘 다 간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고 통증을 다스려요. 한방에서는 몸이 찬 사람에게는 강황을,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울금을 권해요. 고혈압 잡는 토마토 렌틸 수프. 몸이 좀 으슬으슬하거나 속이 불편할 때
힐링푸드처럼 먹기 좋은 음식이에요. 고혈압 환자라면 매일 드시길 권해요. 하루에 2회 꾸준하게 1개월 정도 섭취하면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토마토의 붉은색 성분인 리코펜은 암세포의 전이와 증식을 억제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요. 또 토마토의 풍부한 루틴 성분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카로틴 성분은 안구 건조증이나 야맹증 등의 효과가 있어요. 토마토는 굽거나 쪄도 영양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영양 성분이 농축돼요. 생토마토와 토마토 케첩, 토마토 주스, 껍질 씨앗을 제거하고 과육만 갈아서 끓인 후 농축한 토마토 페이스트 중 토마토 페이스트가 영양 성분이 가장 많아요. 생토마토에 비해 칼슘과 칼륨, 비타민 A는 5배, 비타민 B1은 4배, 비타민 B2는 6배, 비타민 C는 2.5배가 더 많아요. 특히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더 잘 흡수돼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 또는 아마씨유 한 작은술을 추가해서 먹으면 좋아요. 렌틸콩은 식이섬유와 엽산, 단백질과 칼륨이 아주 풍부해요. 생 렌틸콩 100g은 바나나보다 식이섬유가 12배나 많고, 엽산은 시금치보다 2.4배 많고, 쇠고기 130g과 비슷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콩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다만 렌틸콩은 칼륨과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해요. 토마토 렌틸 수프 만들기. 재료: 완숙 토마토 2개, 렌틸콩 1컵, 다진 생강 1작은술, 다진 마늘 1작은술, 바질잎 3장, 커리가루 1작은술. 토핑: 호박씨 1작은술, 해바라기씨 1작은술, 올리브유 1작은술. 만들기. 1. 토마토를 5분간 찐 후 껍질을 벗겨요. 2. 블렌더에 껍질 벗긴 토마토,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채수 또는 물 1컵을 넣어 갈아줘요. 채수 대신 비건 밀크를 넣어도 좋아요. 3. 이에 렌틸콩 1컵을 넣고 끓여요. 4. 한번 끓으면 바질잎 2장을 다져서 넣고 커리가루를 1작은술 넣어요. 5. 렌틸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약불로 저어가며 끓여요. 6. 소금간으로 마무리해요. 7. 해바라기씨, 호박씨를 토핑하고 바질잎 1장을 얹어서 마무리해요. 8. 먹기 직전 올리브유 1작은술을 추가해요. 팁: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장복할 때는 생강과 마늘, 커리가루를 빼세요.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한 올리브유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하루에 2스푼 이상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살이 찔 염려가 있어요. 피해야 할 것. 1. 염분. 중증의 고혈압이 있다면 된장, 간장 등에 들어있는 천연 염분의 양도 조절하는 게 좋아요.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거나 외식이 잦다면 특히 주의해야 해요. 2. 체중 증가. 비만한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고혈압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아요. 체중만 줄여도 혈압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끼니를 거르는 다이어트는 금물이에요. 3.
지나친 저체중. 저체중 또는 마른 체형이면서 고혈압이라면 표준 체중이 되도록 관리하세요. 표준 체중은 신장 빼기 100 곱하기 0.9. 4. 동물성 식품의 섭취. 콜레스테롤을 함유한 동물성 식품은 혈압을 올리니 삼가야 해요.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줘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고혈압에서 뇌졸중으로 진전될 수 있어요. 5. 불규칙적인 식사, 과식. 끼니를 거르다가 갑자기 과식하면 식후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면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평소 소식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좋아요. 6. 당분.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혈압도 함께 올라가요. 설탕, 과자, 케이크 등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관 노화를 앞당기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니 특히 주의해야 해요. 7. 술, 담배, 커피. 적당량 이상을 섭취하면 혈압을 올리고 신경을 과민하게 해요. 8. 항생제 농약을 많이 사용한 식재료, 화학 첨가물, 방부제가 들어간 식품은 피해요. 이렇게 드세요. 1. 주식을 통곡류로 바꾸세요. 흰 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국수, 빵류 대신 현미밥, 통보리, 통율무, 귀리를 넣은 밥과 통밀, 호밀로 만든 빵과 국수를 드세요. 2. 칼륨과 칼슘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요. 칼륨과 칼슘은 나트륨에 의한 혈압 상승을 억제해줘요. 칼슘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 혈압이 상승할 경우에는 칼륨이 풍부한 녹색 잎채소류, 고구마, 바나나 등을 섭취하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3. 비타민 A, B1, B2, B6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드세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인체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므로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해야 해요. 고지혈증에 좋은 구운 병아리 콩 샐러드. 구운 병아리 콩 샐러드는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는 한 끼 식사로 좋아요. 병아리 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와 칼슘, 엽산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력을 길러주고 면역력을 강화해줘요. 병아리 콩은 구우면 소화 흡수가 잘 되어 영양소의 효율이 더 높아져요. 사람들은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동물성 지방도 함께 섭취하게 되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혈액 내 독소가 증가해요.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줘요. 또 병아리 콩은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트륨 배출을 돕고 염증을 완화해요. 함께 조리하는 양송이 버섯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고 적양파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식재료라서 함께 조리하면 치료 효과가 상승해요. 구운 병아리 콩 샐러드 만들기. 재료: 녹색잎 채소 1줌, 로메인 상추, 치커리, 프리제, 상추 등등, 방울토마토 3개, 삶은 병아리콩 1컵, 양송이 2개, 적양파 4분의 1개, 케일 2장, 레디시 1개, 레몬즙 2큰술. 드레싱.
발사믹 드레싱 2큰술, 비건 파르마산 치즈 1큰술. 만들기 1. 팬에 오일을 1큰술 두른 후 삶은 병아리 콩과 양송이를 넣어 노릇하게 구운 다음 소금, 후추로 간을 살짝 해줘요. 2. 녹색잎 채소, 적양파, 방울토마토, 레디시, 케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요. 3. 샐러드 볼에 모두 담은 다음 드레싱을 붓고 마지막에 레몬즙을 짜서 뿌린 후 섞어줘요. 팁. 원두 커피와 커피 믹스 고지혈증에 괜찮을까요? 원두를 볶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름 거품 크레마에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카페스톨이라는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필터 없이 진하게 즐기는 에스프레소나 프렌치 프레스로 원두를 직접 내려 마시는 경우 카페스톨 함량이 높으니 주의해야 해요. 커피 믹스 한 봉지의 칼로리는 55에서 56kcal, 밥 한 공기는 300kcal로 하루 3잔을 마시면 밥을 한 공기 더 먹는 셈이에요. 고지혈증의 나쁜 음식 대 좋은 음식. 고지혈증이란 혈액 속 지방 입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우리 몸의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상태를 말해요.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콜레스테롤로 나뉘는데 필요 이상의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침착되어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어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뇌졸중, 중풍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의 원인이 돼요.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가장 나쁜 성분은 트랜스 지방이에요. 트랜스 지방은 쇼트닝이나 마가린과 같은 부분 경화유, 감자튀김이나 도넛과 같은 튀김 음식, 과자, 쿠키 등과 같은 구운 가공식품, 커피 크리머 등에 들어있고 육류나 유제품에서는 자연적으로 발견돼요. 그 다음으로 나쁜 성분이 포화지방이에요. 포화지방은 모든 유제품과 고지방 육류, 가공 육류에 들어있는데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버터, 치즈 등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삼가야 해요. 고지혈증을 개선하려면 고기, 계란, 우유와 유제품을 멀리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식품군을 매일 챙겨 먹어야 해요. 1.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 대두, 검은콩, 완두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의 콩과 식물과 고구마, 가지, 호박 같은 채소와 껍질째 먹는 제철 과일류, 현미, 귀리, 통밀 등의 통곡류. 2. 식물 스테롤과 스타놀이 풍부한 식품, 대두, 녹색 완두, 콩류, 견과류, 종실류, 콩나물, 아보카도, 밀배아밀, 브리셀 싹. 3.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스피룰리나, 클로렐라, 아마씨, 호두, 들깨 등. 2006년 데이비드 젠킨스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와 칼로리가 적은 식물성 식단으로 식사한 사람들은 고지혈증 약으로 알려진 로바스테틴을 복용한 사람들과 비슷한 효과를 보았다고 해요.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지만 음식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 더 안전하고 온전한 음식으로 고지혈증을 개선해 보세요. 당뇨에 좋은 구운 두부 현미국수. 고기보다 두부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당뇨에 잘 걸리지 않아요. 두부가 지방과 탄수화물 함량이 낮아 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도 잘 되고 독소도 잘 배출해주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만나면 용기가 생기고 도움이 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즐거운 친구가 있잖아요.
콩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친구 같아요. 장을 담가 먹든 두부로 만들어 먹든 밥에 넣어 먹든 두유로 마시든 한국인은 늘 콩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요. 이보다 더 착하고 좋은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콩의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화하고 인슐린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소플라본 성분은 당뇨 합병증도 막아줘요. 당뇨 치료의 제일 중요한 열쇠는 체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과 고칼로리 식사 대신 통곡물과 저지방 채식 위주로 식사하면 체질량 지수가 낮아져요. 특히 생선이나 계란, 유제품을 배제한 완전 채식을 가공하지 않고 먹는 식단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게다가 가공하지 않은 채식 식단은 위장에서 허기를 느끼지 않는데도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드는 가짜 식욕을 방지해줘요. 현미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백미를 현미로 바꾸기만 해도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경험을 해요. 하지만 껄끄러운 식감 때문에 현미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현미 국수를 추천해요. 물론 현미 국수도 가공식품이라서 매일 먹는 메뉴로 권장하지는 않아요. 면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식이요법을 지키기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는 음식으로 추천해요. 생두부는 지방 함량은 적고 칼슘은 풍부하면서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생두부를 먹으면 더 좋지만 두부를 구우면 더 짭짤해지고 식감이 바삭해져서 더 즐겨 먹게 되죠. 단 기름은 최소한만 사용하세요. 구운 두부 현미국수 만들기. 재료: 현미국수 2인분, 두부 4분의 1모, 양송이 2개, 브로콜리 4분의 1개, 파프리카 2분의 1개, 쪽파 1줄기, 고수 1줌, 라임 4분의 1쪽. 두부 드레싱. 맛간장 1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핫소스, 스리라차 소스 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참기름 1큰술. 국수 드레싱. 아몬드 2분의 1컵, 다진 마늘 1큰술, 레몬즙 1큰술, 사과 식초 1큰술, 생강즙 1큰술, 참기름 1큰술, 두유 또는 귀리우유 3분의 1컵, 간장 1큰술. 만들기. 1. 두부는 사방 2cm 크기로 깍둑 썰기 하고 양송이는 결대로 잘라 드레싱과 함께 5분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요. 2. 파프리카는 가늘고 길게 썰고 쪽파는 다져요. 브로콜리는 작은 송이로 잘라 준비해요. 3. 현미국수를 삶아서 국수를 건져낸 후 그 물에 브로콜리를 데쳐요. 4. 큰 볼에 국수, 두부, 양송이, 파프리카, 브로콜리, 쪽파, 고수를 넣고 국수 드레싱을 넣어 비벼요. 5. 접시에 담은 후 라임즙을 뿌려 즐겨요. 팁. 당뇨 관리를 위한 다음 3가지 공식을 기억하세요. 1. 흰 쌀밥, 흰 밀가루, 흰 설탕과 같은 정제당이 많은 식품 대신 현미, 귀리, 통밀과 같은 통곡류. 2. 설탕이 들어간 음료 대신 물 또는 허브티. 3.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기름류와 같은 고칼로리 식품 대신 콩류, 채소와 과일, 견과류, 해조류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당뇨 환자들은 종종 혈중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는 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사이토카인은 작은 단백질 분자로 면역 반응, 염증 및 세포 성장과 분화 등 다양한 생리학적 과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몸의 어딘가에 통증이 있거나 속쓰림, 불면증, 어지럼증, 피부 가려움증 등등 사소한 증상으로 여기고 지나칠 수 있는 증상들이 실제로는 만성 염증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어요.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군 베스트 3. 1. 가공한 곡류와 설탕. 2. 제1군 발암물질인 가공육과 제2군 발암물질인 가공하지 않은 적색 육류. 3. 트랜스지방, 산화지방, 고체지방 등의 해로운 지방. 몸에 염증이 나타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서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려요. 특히 살찐 사람들은 지방 조직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이런 상호작용 때문에 당뇨와 염증이 곧잘 함께 나타나요. 당뇨와 염증이 함께 나타날 때 좋은 식재료. 1.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방울 양배추, 겨잣잎, 배추 등. 2. 베리류. 블루베리, 구기자, 딸기, 크랜베리 등. 3. 유기황이 풍부한 마늘, 양파, 파 등의 향신료. 4. 녹황색 채소, 과일류, 당근, 단호박, 망고, 감귤류 등. 5. 짙은 녹색 채소류, 시금치, 쌈 채소류. 변비에 좋은 고구마 푸른 팬케이크. 고구마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물과 결합해서 대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변이 잘 이동하게 도와서 변비를 해결해줘요. 고구마는 또 저지방 저칼로리인데도 포만감을 주기에 식사 대용으로 좋은 착한 식재료예요. 푸른 자두와 건자두의 섬유질은 성질이 부드러워서 소화를 돕고 변비에 좋아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자연당의 단맛까지 제공해줘서 포만감을 줘요. 다만 건자두는 당도가 높으므로 하루 섭취량은 7개에서 8개를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1회에 3, 4개씩 드시면 좋아요. 고구마만 쪄서 먹거나 건자두를 따로 먹어도 좋지만 같이 배합해서 팬케이크를 구워 놓으면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먹기 편해요. 게다가 사과와 바나나를 곁들이면 풍부한 식이섬유, 수분, 비타민, 미네랄과 자연의 단맛을 더해줘요. 취향에 따라 둘 중 하나만 넣거나 넣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자연 그대로 껍질째 먹는 방법이에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륨은 신경 기능과 근육 수축, 심장 박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평소 음식을 짜게 먹거나 고혈압이면서 변비가 있다면 고구마를 매일 챙겨 먹는 식단에 포함시켜 꾸준히 섭취할 것을 추천해요. 고구마 푸른 팬케이크 만들기. 재료: 찐 고구마 1개, 사과 2분의 1개, 바나나 1개, 건 푸른 2개, 치아씨 1큰술, 아마씨 가루 1큰술, 사과 식초 2큰술, 소금 1작은술. 바삭하게 즐기고 싶다면 납작하게 눌린 귀리를 2분의 1컵 섞어줘요. 팁: 조금 더 묽은 반죽을 원한다면 귀리 우유를 조금 넣어주세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는 반죽 한 수저 분량으로 구운 미니 팬케이크 사이즈로 3장에서 5장 정도 먹어요. 오후 간식으로는 2장 정도 먹어요.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시간과 일일 섭취량을 정해서 드세요. 만들기 1. 사과와 푸르는 잘게 다지고 바나나, 고구마는 포크로 으깨줘요. 2. 나머지 재료와 함께 볼에 넣고 비벼줘요. 소금 간을 해요. 3. 모양을 잡아 반죽을 동그랗게 또는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요. 4. 오븐에서 190도 20분, 에어프라이에서는 200도 12분 또는 프라이팬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요. 불면증에 좋은 연잎 감국차.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을 자더라도 충분히 이완되지 못해서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한 사람들은 더 많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 연잎 감국차를 추천해요. 연잎의 아르기닌, 티아민, 비타민 B6 등의 성분과 감국과 라벤더, 레몬밤의 리날로올, 리모넨 등의 성분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다스려줘요. 또 연잎과 감국은 비타민 C,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해줘요. 수면의 질도 높여주기 때문에 이 차를 마시면 아침에 푹 쉬고 일어난 상쾌한 기분이 들 거예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만성 스트레스, 두통으로부터도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렇지만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어요. 복잡한 문제들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안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먹고 운동하는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든 너무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도, 일도, 취미 생활도, 심지어 연애마저도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이 나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적당히 즐기는 게 중요해요. 일상의 루틴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대부분 질병은 완화되죠. 불면증은 결국 어쩌다 놓쳐버린 일상의 편안함을 되찾으라고 경고하는 사이렌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만하고 잠이나 자자고 외치는 하소연일 수도 있고요. 차 한잔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연잎 감국차 만들기. 재료: 연잎, 감국 또는 캐모마일, 라벤더, 레몬밤 각 0.5g씩. 주의: 연잎에는 자궁 수축을 돕는 옥시토신이 들어있어서 임산부, 수유부는 드시면 안 돼요. 만들기. 1. 각각의 허브를 계량한 다음 찻 주전자에 담아요. 2. 뜨거운 물 300ml를 부어 3분간 우린 후 마셔요. 3. 식사 전후 1시간 반 사이는 피해 하루 2회 마셔요. 취침 3시간 전부터는 차를 마시지 않아요. 수면 중 소변을 보러 가게 되어 숙면을 방해해요. 4. 불면이 심하다면 취침 1시간 전에 반컵 정도를 마셔보세요. 팁. 차를 즐기는 습관을 들이려면 차를 마시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찻잔을 양손으로 편안하게 잡은 후 찻잔의 온도, 찬물의 맑은 색조와 향, 그리고 섬세한 맛을 즐기는 거예요. 차 한 모금을 넘기면서 입과 목 안의 느낌에도 집중해요. 몸이 따뜻해지고 이완되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죠. 매일 5분의 차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냉증을 없애주는 복숭아 밤 수프. 분홍빛의 달콤한 과일 복숭아는 과일 중에서 드물게 성질이 따뜻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냉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에도 좋아요. 주로 생으로 먹는 과일이지만 익혀서 수프로 만들어 먹으면 체열을 올려주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밤도 성질이 따뜻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노화를 방지하면서 기력을 증진해줘요. 게다가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는 낮아서 한방에서는 비만 약으로 처방하기도 해요. 단맛이 나는 밤과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진 복숭아를 함께 조리하면 맛난 힐링 수프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따뜻한 성질의 부추를 더하면 초록색을 띤 이국적인 수프가 되죠. 함께 곁들이는 부추, 생강, 마늘, 양파, 계피 모두 따뜻한 성질을 가진 재료들이에요. 타고난 체질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신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게 냉증이에요. 겨울철 손발이 너무 차서 다른 사람들과 악수하기가 꺼려지는 분들이나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께 추천해요. 복숭아 밤 수프 만들기. 재료: 불린 찹쌀 2분의 1컵, 깐 밤 1컵, 다진 부추 2분의 1컵, 복숭아 2분의 1개, 다진 양파 2분의 1개, 다진 마늘 1개, 올리브 오일 1큰술, 아몬드 우유 1컵, 물 2컵, 딜 조금, 생강가루 2분의 1 작은술, 계핏가루 2분의 1 작은술. 팁: 냉증에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냉증은 일반적으로 몸이 찬 것을 뜻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손발이 차고 어지럼증, 두통, 소화불량, 변비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보통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요.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등이 원인이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 심혈관 질환들로 인해 냉증이 생기기도 해요. 냉증을 완화하려면 규칙적인 식사와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이고요. 여성이라면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세요. 족욕, 각탕, 반신욕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만들기. 1. 블렌더에 불린 찹쌀, 깐 밤, 다진 부추, 복숭아를 넣고 갈아줘요. 2. 올리브 오일, 다진 양파, 다진 마늘, 생강을 넣고 팬에서 볶아주어요. 3. 여기에 아몬드 우유와 물을 넣고 중불로 10분간 끓인 후 불을 줄여 약불로 잘 저어가며 10분 더 끓인 다음 소금으로 간해요. 4. 밤가루, 잣가루도 좋아요. 부추, 계피가루를 조금 다져서 토핑해요. 취향에 따라 조청이나 시럽을 추가해서 맛을 내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